안녕하세요. 수지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번뇌 속에 계시는가요? 드라마 5회에 보면 법당의 주지스님이 김마리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영영 눈 감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겠죠. 눈물을 한가득 품고 김마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날은 미국에서 돌아온 한현성을 데리고 김마리가 자신의 아버지 위패를 모셔놓은 서울근교의 사찰을 찾았던 날이었네요. 모든 인연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주지스님의 말대로 이제 그 때가 되었나 보네요. 김마리가 기다리고 있던 한현우가 곧 나타나게 될 상황이 생긴 것인데요. 엄마, 제가 파양을 하도록 할게요. 채우리가 이제 결단을 내리네요. 채선영과 진수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파양이라 생각했던 거죠. 채선영은 진장수를 만나 친양 자소송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진수지가 반대를 하고 나섰네요. 자신은 엄마의 딸로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다고 말이죠. 이유는 27년간 진짜 엄마도 아닌 계모 장윤자가 자신의 엄마로 법적인 부모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장윤자는 어느 날 진수지의 집에 들이닥쳐 아빠 진장수를 유혹해 자식을 낳고 결국은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장본인입니다. 장윤자가 도둑질에 간 건 아빠 진장수와 단란했던 가정뿐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행복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가장 예쁘게 사랑받았어야 할 순수한 어린 시절을 도둑질 해간 것인데요. 채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결혼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진수지는 파렴치 아닌 장윤자의 딸로 영원히 남고 싶지는 않았네요. 더구나 자신을 위해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까지 준비했던 엄마 채선영 역시 자신의 딸로 진수지를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인데요. 진수지는 채선영이 왜 그것을 포기하려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의 사랑을 포기해야겠다 마음먹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우리에게 헤어지자고 가슴 아픈 말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입장에서 채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채선영의 가족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입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채우리는 스스로 파양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파양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우리가 파양 신청을 결정할 땐 전혀 몰랐었죠. 이 결정이 지금부터 불러올 어마어마한 일의 시초라는 것을 말이죠. 채우리는 5살 때 엄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던 요양원에서 그 엄마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채선영과 아주 친해졌었고요. 어린 아들을 두고 암으로 세상을 마치게 되는 그 엄마는 채선영에게 아들을 부탁했었네요. 그래서 채선영은 그 후로 죽 채우리를 돌봐왔었죠. 5살에 그 엄마에게 입양이 됐던 채우리는 엄마를 잃은 후 한동안은 강화읍의 성모임망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채선영이 당장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채선영 역시 2년간의 병원 생활에서 갓 벗어난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중학생이 되어서야 채우리는 성모임망원에서 지내던 채두리와 함께 채선영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채우리가 직접 진수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채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채선영과 자신에게 입양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마당에 갑자기 너는 사실 입양하란다. 말할 수 없었던 그 엄마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채우리는 자신의 친엄마는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싶다든지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채우리가 파양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채우리의 입양 기록이 다시 성모임망원에 복원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마리가 평생을 두고 그리워하며 찾고 있는 아들인데요.
공교롭게도 한현우는 5살의 미아가 되었고 성모임망원에 들어온 바로 얼마 후 입양이 되었던 것이네요. 하지만 채우리도 채선영도 그런 입양 기록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친엄마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입양 기록이 복원이 되는 문제가 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만드냐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있듯이 김마리가 채우리의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김마리가 해들재단 차원에서 성모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는 장면 기억나실 텐데요. 채선영 역시 채우리와 채두리를 입양한 곳이 성모임망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기적으로 봉사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마리는 5살 한현우가 우연히 길을 잃고 성모임망원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처음 한현우가 없어졌던 곳은 서울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데려가지 않았다면 한현우 혼자서 강화읍에 있는 성모임망원까지 갔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재벌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누군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닌가 하고 수사도 강력하게 했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범죄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마리가 강화읍의 성모임망원에 5살가량의 귀공자 같은 아이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이를 잃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던 것으로 보이네요. 너무도 놀라 찾아갔지만 그때는 이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공개 입양 운동으로 법적으로도 입양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라는 사실이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공공연히 쓰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입양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 입양 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된 것이라 채우리가 첫 입양되던 5살 시절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입양 사실은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 지금도 당연히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마리는 한현우가 어디론가 입양이 되었고 그 부모가 죽고 나서 행방을 모르는 정도까지만 한현우에 대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채선영이 입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현우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채우리는 파양 신청을 하는데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수지와 채선영 2사람의 행복을 우선으로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양을 하더라도 자신이 진수지와 결혼을 하면 어차피 채선영은 장모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채우리는 자신과 채선영 그리고 진수지까지 모두 행복해지는 결과로 가기 위해 파양 신청을 하게 되지만 이 소식은 모든 걸 다 포기하다시피 내려놓은 김마리에게 너무도 행복한 소식이 되겠네요. 김마리에겐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한현우이고 바로 그 아래 동생 한현성이 있는데요. 한현우는 이름은 한진태의 성씨를 따랐지만 사실은 고현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아버지 이름은 고승환이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김마리는 한현성과 찾아갔던 사찰의 법당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독백을 하며 눈물을 떨구었었죠. 스님은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했었고요. 정말 그럴까요, 스님? 제가 죽기 전에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김마리는 간절하게 물었네요. 왜냐면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억 겁의 시간을 돌고 돌아 맺어진 인연인데 반드시 그리 될 겁니다. 벌써 30년이에요. 제발 보내줘요, 제발. 김마리는 고승환이 마주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현우를 보내달라고 눈물로 빌었는데요. 이제 채우리의 입양 기록이 복원이 되면서 김마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들게 되겠네요. 채우리가 처음 채선영에게 입양이 되기 전에 성모임망원에 있었기 때문에 파양이 되면 우선 절차상 성모임망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희망원에 자신의 호적만 두게 될 뿐 그 외 일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겠네요. 하지만 죽기 살기 한현우 소식만을 기다리던 김마리에겐 일상의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김마리가
자신의 아들 한현우를 찾게 되는 것도 아주 큰 일긴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30년 전 서울에서 사라진 한현우가 어떻게 강화읍에 있는 성모임학원으로 가게 되었나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한현우가 실종된 그날은 김마리가 친정의 별장으로 가게 돼서 집을 비웠던 날이었습니다. 연년생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 잠깐씩 요양을 가던 별장이었지만 그날따라 김마리는 남편 한진태에게 한현우를 맡겨놓고 둘째 아들 한현성만 데리고 별장으로 떠났던 건데요. 5살 남자아이라 눈 깜짝 돌리는 사이 한현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네요. 한진태는 실수라고 말을 하지만 김마리는 온전히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한진태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자신 옆에서 감옥 생활하라고 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한현우를 다시 찾게 되면서 30년 전에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그 일은 한진태의 실수가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어떤 일이 정말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리뷰에서는 그날의 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